안녕하세요. 옹성옹성의 아나운서 임지연입니다. 저희 옹성옹성팀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 학우들끼리 모인 팀입니다. 무슨 주제를 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지역 소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이 위기인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인프라의 부족으로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화됐고 이것이 노동력 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방의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노인 비율이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소멸의 문제를 알리고자 지역 소멸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줄 지역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홍성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학생과 홍성으로 간 두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보는 지역 소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홍성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신 김민용님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용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수도권에 대학을 가서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서울과 같이 대도시는 이제 놀 것도 많으니까 약간 즐길 거 그런 거 찾아서 갔어. 사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이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 대도시로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과 고향에서의 삶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에서는 고향보다 일단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범위도 넓고 이제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서 좋은 경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통도 되게 편리하니까 고향에서 놀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았어. 서울은 모든 것이 비쌀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선 난 오히려 근데 물가 차이 같은 거는 서울이 시골보다 더 쌌던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느낀 거. 일단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지하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서울에는 그런 게 좀 편리했던 것 같아. 지방의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조치나 노력이 있을까요? 일단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밀집되고 있는 거잖아. 젊은 층들이 어쨌든 이제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그래야 하니까 회사 본사 같은 게 이제 서울에 많으니까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아니면은 연구 산업단지 같은 거를 지방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젊은 층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 내포 신도시를 만든 것이 홍성의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신도시니까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단 막연하게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도시계획 구축 같은 거를 잘해서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일자리나 그 산업단지 같은 거에 일단은 먼저 정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같은 걸 정착시켜주고 편리시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선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리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 약간 생각보다 되게 외곽 쪽이더라고 자리가 그 중심지랑 좀 멀어졌다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있는 것 같아.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 차가 막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거 이렇게 중간 지점에 많이 있는데 그쪽이랑도 많이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잠깐 내포 신도시란 충청남도 홍성군에 만들어진 신도시로 충남도청 및 산하 행정기관 이전을 기획한 계획도시입니다. 정부는 내포 신도시로 홍성의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주로 그나마 시골에 이제 좀 모여 있는 그 즐길 거리가 모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 그런 곳으로 가서 나는 놀았던 것 같아. 가끔 이제 기차를 타고 멀리 가서 놀 수도 있는데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제일 많이 놀았던 것 같아.
인구 유출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놀거리와 여가 생활이 특히나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2030의 젊은 세대가 고향을 떠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좀 놀다가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은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잘 곳을 찾거나 주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나도 고향에 대한 질문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그래도 이 서울에 있다가 고향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일단 내 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나름 좀 유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는. 그동안 살던 작은 동네를 떠나 더 큰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시들은 떠나고 싶은 동네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고 싶은 동네로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떠나온 사람도 있지만 꿈을 위해 홍성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 연극예술학과 28기 김지석입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학창 시절에 경기도에서 보내신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럼 거주하시는 곳도 부천이신가요? 지금 있는 본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과 비교했을 때 이곳 홍성은 어떤지 약간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장점을 꼽아보자면은 제가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다, 한적하다. 근데 단점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시설이 많이 안 좋다, 문화시설 자체도 많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으로 대학을 진학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학교에서 안 배우는 부분, 메이저 중앙대, 한예종 정도에서만 배우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대학로에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을 하고 계세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홍성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데 불편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살던 지역이 교통편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서울까지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지역별로 길어도 20분에 한 대씩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자체가 빨라야 20분에 한 대씩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 서울까지 가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교통편이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일 확충됐으면 하는 것은 교통편이겠군요. 터미널에서 직행도 중요하긴 한데 그 지역 안에서의 교통편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빠르게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방 소멸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편도 상당히 떨어지고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 시스템이나 문화시설 등등 여러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다들 그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고령사회가 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본 홍성 분들은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농경지를 제대로 100% 활용하고 계시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시키고 싶은 그 가능성 자체도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과 친구들이 어디로 놀러 가고 주말에는 어느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실까요? 내포 신도시라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놀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거나, 아예 다들 본가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네. 방학 때는 학교에 사람이 없나요? 방학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 말고는 아무래도 학교에는 텅 비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교통편, 일단 접근성 자체를 늘려주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열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를 늘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인프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면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이쪽에 있어도 괜찮겠다 안심을 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좀 더 확실히 많아질 것 같고 외적인 시스템이 더 좋아지면은 시너지가 나서 다 같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본다거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선 서울로 가시나요? 네, 아무래도 공연 볼 때는 서울에 있을 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에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네.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보세요? 지방도. 저는 당연히 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에 그런 시설 자체가 늘어나야지 공연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극이랑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는데 그 문화를 지방에 살아서 기차표까지 매주 며칠에 한 번씩 구해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 자체가 저는 감사하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서울에만 그런 문화시설이 몰려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애초에 지방부터 같이 올라가는 게 바른 길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즐길 거리 자체가 확실히 부족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입장에선 일할 공간이기도 한 극장 시설들이 부족한 게 사람들에게는 문화시설을 즐길 곳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놀기에는 확실히 놀 곳이 장소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발전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간의 연결성 자체가 올라가면은 지방 소도시들이 같이 시너지 받아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옹성옹성 2화에서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두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에서는 관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지원 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독창적인 지역 아이템을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는 지자체도 많고 성장연층 유입을 주 전략으로 계획하여 문화산업이나 복지산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에서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 어떨까요? 앞으로도 저희 웅성웅성팀의 웅성거림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지금 아무 표정이나 지어봐. 소리 조금만 더. 나보면 그냥 여기서 웃어봐 그냥. 안 맞잖아요. 지금